네, 안녕하세요. 네, 84회 토요 마음 공부. 오늘은 2022년 2월 5일입니다. 오늘도 3분 명상 또는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준비된 분은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공부하는 책, 네,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우리 마음 지식 파트 끝냈고 이제 마음 기술로 들어와서 우리 그림 보여줄까요? 질의응답할 때 하는 그림. 네. 그래서 마음을 쉰다, 명상의 마음 기술,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의 마음 기술,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 이런 마음 기술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명상의 경우에는 이제 마음 중에도 욕구 생각을 쉬는 거고, 긍정심리는 욕구 생각을 쓴다죠. 마음 챙김은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기술을 쉬는 기술, 쓰는 기술, 보는 기술을 그 배우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죠. 수행. 그래서 이것은
수행이다 혹은 마음 수행이다. 마음 수행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에 그러니까 마음 챙김 수행, 또 명상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상이라는 말을 너무 넓게 쓰다 보면은 좀 혼동이 와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쉰다의 개념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 심리에 해당하는 것은 긍정 심리 수행. 그래서 자비의 경우에는 자비 수행이라고 하고, 자비 수행은 이제 긍정 심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비는 이제 쉬고 비우고 멈추는 게 아니죠. 쓰고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지금 뭐 통상 자비 명상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제 그 수행법을 교육하고 배우는데 좀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비는 그 자비 수행, 긍정 심리 수행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명상, 마음 챙긴 긍정 심리를 마음의 기술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수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함께 할 때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것을 닦는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 수행.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조금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명상 다루고 그다음에 마음 챙김 다뤘죠. 오늘은 이제 긍정 심리 다룰 차례입니다. 이걸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또 다음 주에는 또 명상, 그 다음 주에는 마음 챙김, 또 그 다음 주에는 긍정 심리 이렇게 그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를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음 챙김 또 마음 챙김 명상을 강의했고요. 오늘은 이제 긍정 심리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네, 긍정 심리란 무엇인가? 욕실의 곰팡이. 제가 긍정 심리를 설명할 때 꼭 드는 비유가 있죠. 욕실의 곰팡이. 네, 하도 많이 써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기초 동영상에도 들어 있지요. 긍정 심리란 무엇인가? 욕실의 곰팡이. 욕실에 핀 곰팡이 세제도 쓰고 솔로 닦고 물로 씻어낸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다시 핀다. 세제를 좀 더 강력한 것으로 솔도 좀 더 강한 솔로 닦는 것도 더 정성껏 박박 닦는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다시 핀다. 고개를 들어 남쪽 벽을 본다. 벽을 뚫고 창문을 낸다. 곰팡이 피던 그 자리에 햇볕도 들어오고 바람도 통한다. 시간이 지나도 곰팡이 다시 피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법,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 일반적인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의 기법들이 주로 전자의 그 방식을 취하죠. 문제와 씨름합니다. 곰팡이 자체를 어떻게든지 닦아내려고 소를 바꿔보기도 하고, 소를 개선하기도 하고, 세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세제를 개선하기도 하고, 닦는 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질병, 심리장애 혹은 스트레스 증상을 다루려고 해오고 있죠. 지금도 그 방법이 뭐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긍정심리의 기법은 좀 새로운 기법이죠.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그 말하자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누적됨으로써 심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동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동기상태 이론 네, 그 8번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는 동기가 없으면 없죠. 그래서 동기 좌절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절된 또 좌절이 예상되는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그 기법이라고 한다면은 긍정 심리에서는 여기 웰빙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동기가 좌절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혹은 동기가 좌절이 됐거나 좌절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웰빙에서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건강한 동기들, 이 동기를 발굴하고 이 동기를 충족시키거나 이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동기 충족 예상, 이것이 웰빙이죠. 이것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진기, 이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가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심리 기법에서는 이 진기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곰팡이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닦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곰팡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남쪽 벽을 뚫고, 말하자면 이 곰팡이가 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동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건강한 동기, 이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이것을 충족시키는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웰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진기가 통하게 되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곰팡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긍정심리의 그 수행법은 바로 우리 내면의 건강한 동기, 혹은 이제 건강한 자질, 혹은 우리 내면의 건강한 포텐셜러티를, 잠재력을 개화시킨다.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자칫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문제와 씨름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북극곰 효과처럼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역설 효과죠. 이 정신역설 효과처럼 말이죠.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문제와 씨름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와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동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그때 우리가 진기를 흡수하게 되고 사기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긍정심리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습득한 마이너스 기술들, 우리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그 전략들을 우리가 학습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거시키고 새롭게 건강한 그 전략들을, 혹은 플러스 마음 기술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명상의 마음 기술, 마음 챙김의 마음 기술을 배우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긍정 심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의 기술, 마음 챙김의 기술 자체가 우리 내면의 그 건강한 그 포텐셜리티를 개화하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좀 특색의 측면에서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의 그 마음 기술을 나누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설명을 하면서요.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 동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요. 이 동기 상태 이론은 우리가 그 MPPT 마음 공부의 두 축,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에서 마음 지식 중에 네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기 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그다음에 마음 사회 이론. 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동기 상태 이론이거든요.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동기와 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본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음, 민들레 씨앗은 좋은 땅을 만나서
비를 맞고 햇빛을 맞으면서 민들레 꽃을 피우고 또 민들레 씨앗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이 민들레의 본성이겠죠. 민들레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도 가끔 보셨겠습니다만 아스팔트 사이로, 그 사이로 그 민들레 혹은 이름 모를 잡초가 핀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느 담벼락 혹은 어떤 그 이런 보도블록의 그 틈에 그 핀 것 보면은 안쓰러우면서도 참 사랑스럽고 참 놀랍고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그 생명력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거죠. 민들레로서 혹은 이름 모를 어떤 그 풀로서 말이죠. 사과나무는 사과의 꽃을 피우고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배나무는 역시 배꽃을 피우고 배 열매를 맺고요. 밤나무는 밤꽃을 피우고 밤에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려고 하진 않죠. 배를 배의 과실을 열리게 하려고 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배나무 역시 사과를 열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밤나무는 밤을 열게 하려고 하죠. 그게 그들의 본성이죠.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 철학하는 사람들은 말을 좀 어렵게 쓰면서 멋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죠.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심리학으로 보면 행동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종이 만드는 기계가 있다. 그럼 뭐 펄프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다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럼 종이 만드는 기계는 종이 만드는 기계라는 실존이 있기 전에, 그 종이 만드는 기계가 있기 전에 종이 만드는 기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본성, 본질, 그게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종이 만드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고 본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만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100% 틀린 말도 아니죠. 인간은 상당 부분이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마음사회 이론, 마음지식의 네 번째 마음사회 이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즉 우리 마음엔 여러 나들이 산다. 또 마음사회 이론의 특징이 뭐죠?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사회에 사는 그 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음사회를 갖고 나가는 것이죠. 배나무가 공부하진 않습니다. 배나무가 마음 공부 안 해요. 사과나무도 마음 공부 안 해요. 밤나무도 마음 공부 안 해요.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갖춰진 프로그램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열심히 땅 한 택이라도, 땅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싹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근데 인간은 공부를 필요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전혀 본성이 없느냐? 본성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동물이 그러하듯이 특히 포유류, 순수한 우리말로는 젖바리 동물이라고 하죠. 포유, 젖바리 동물.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동물들. 개나 고양이 다 마찬가지고요.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젖을 먹고 자랍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특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개도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개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개도 죽습니다. 고양이도 사랑 주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개를 왜 키우고 고양이를 왜 키웁니까?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간끼리는 사랑을 주고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만 개는 그렇지 않아요.
개가 차별하는 거 봤어요? 주인이 지금 뭐 연봉이 1억인지 1천인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지 1억 버는지 그거 따집니까? 개는 어찌 보면은 거의 보살 수준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개보살이에요, 보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 주면 돼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개는요. 그런 면에서는 개는 보살과 같아요. 차별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그거 사랑은 기본입니다. 그건 모든 동물의 기본입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 되는 본성이죠. 사랑이 없을 때 먹는 건 육체적인 육체를 살리는 먹을 것만으로 살진 않아요. 개도 고양이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동물, 특히 젖바리 동물, 포유동물에게 공통이 되는 그런 사랑 말고 인간에게 또 다른 특성이 뭐냐?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공부. 배움.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말이죠. 이 인간의 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의 뇌의 큰 특징은요. 심피질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가끔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옛날에도. 만주 벌판처럼 태평양처럼 드넓은 심피질.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물론 기본 사랑은 기본이죠. 우리 그 SDT, Self Determination Theory,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하죠. 그 가장 기본되는 동기론 중에 동기상태 이론하고 잘 맞아요. 그 SDT가 자기 결정 이론. 그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있잖아요. 심리적 동기. 자율, 유능, 관계. 이 관계는 기본입니다. 기본. 사랑을 나누는 거 기본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본성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근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성현이 이제 사랑, 자비를 강조하지요. 근데 인간은 그거 외에도 이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여기서 그 컴포터넌스, 유능의 동기가 충족되면서 굉장한 행복을 느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여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심피질, 만주 벌판처럼 태평양처럼 드넓은 이 심피질로 무슨 공부를 하느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팽이 만드는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목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글씨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저처럼 심리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물리학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꽃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꽃꽂이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만주 벌판처럼 드넓은 이 심피지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갈 때 그것이 악기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은 공부할 때 행복해요. 근데 아이들은 불행히도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은 그냥 두게 되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압박만 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만주 벌판처럼 드넓은 태평양처럼 드넓은 심피지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 물론 거기에는 이런 마음 공부도 포함이 되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유능감의 그 만족감, 행복감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 공부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악을 배워서, 피아노를 배워서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저희 처남이 아이를 좀 늦게 가졌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클래식 기타를 하는데 연주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 이제 10살 되는 아이가
그거 클래식 기타를 하는데 참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즐겁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팽이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팽이의 또 기술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만주 벌판처럼 드넓은 신피지를 통해서 공부하며 우리는 동기 충족의 행복을 경험하고요. 당연히 진기를 경험하게 얻게 되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준다면, 또 유익함을 준다면,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그래서 자기 유능감의 동기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의 동기 또한 충족시킬 수 있죠. 거기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성이라는 거창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기본이고 사랑만으로 인간은 살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물론 기본에 충실해야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만주벌판처럼 드넓은 신피지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해나갈지 잘 정하시고, 또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심리 수행과 관련해서 이런 동기를 잘 활용하는 것, 이 인지와 동기, 즉 욕구와 생각을 멈추는 그런 명상만이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그 긍정심리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 한 1분 정도 명상 시간 갖고 여러분 함께 질의응답 또 수행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가 강의 중에 손을 드신 분이 있었는데 내려갔나요? 네.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이 없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성함 옆에다 가로하고 별칭을 써주시면 제가 별칭으로 불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새로 오신 김 선생님의 그 질의응답이 길어져서 지난번에 오랜만에 다시 나오신 임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뭐 자기자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질문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셨나요? 네. 혹시 뭐 마이크 켜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하게, 그게 화두였었는데, 네. 그 설 명절을 좀 지나면서, 음.
조금 그 강렬함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네. 그 어. 제가 요즘에 인제 화두로 들고 있는 게 어 그러니까 명상을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했을 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뭐 불안이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깔려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 음.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보통들 보면 뭐 "자기를 사랑하세요." 뭐 그렇게 하고 뭐 BTS마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음. 그런데 요 정확한 세세한 방법이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데 인제 심리학 책을 보든지 뭐 강의를 듣든지 항상 하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의 뭐 사랑 뭐 이런 거 꼭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어린 시절이 또 완벽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나이에 그때를 반추를 해 봤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정확한 어떤 네. 그 뭐라고 how to 그래서 네네. 솔루션 요런 아 세세한 것 좋습니다. 좀 알려주셨으면 아 한번 좋습니다. 해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네. 저 별칭이 이제 톨레님. 네. 네네. 그 유명한 그 마음 공부 티처시죠? 에카르트 톨레. 아마 그 별칭 쓰신 네. 것 같습니다. 그 네. 제가 톨레. 존경해서요. 예. 네 좋습니다. 그 톨레님은 '왜 내가 나를 좀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게 음. 뭐 지금 또 생각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문득 생각이 들든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그 밑바닥에는 '나 자신을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이렇게 음. 불현듯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 예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또 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음. 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때가 있는 거죠. 네. 왜 마음이 안 편할까? 음. 그렇게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원천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흔들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강의를 하든지 하면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가 보다. 또 음.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그게 또 맞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네. 뭐냐면 제가 제 중심의 뿌리가 네. 튼튼하지 않아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왜 나는 뿌리가 안 튼튼할까?' 음. 그랬더니 저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남의 말이 훨씬 더 믿을 만하다.'라고 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네. 이랬다 저랬다 자꾸 그래서 그게 아닌데 네. 우리의 그 참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고 강한데 왜 나는 약한가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인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추적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셨는데 "자기 반추적인 사고가 너무 많다.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음. 제가 자꾸 자아 성찰을 자기 비하 혹은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는 거긴 하죠. 그것도 뭐 제가 뭐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 스스로가 음. 어쨌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제가 잘못인 거니까 그렇게 네. 치면.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 좀 강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잘못이 생겼을 때 제 탓이 더 강하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음. 네. 그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잘하시네요. 근데 교수님 정리를 항상 이렇게 여기까지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다음 단계 그러면 음.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세세한 행동 수칙들이 네. 제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네.
그 선생님이 그전에는 말하자면은 자신감도 강하고 활달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그 원인을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야단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성실한 사람이 그러하듯이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자기 비난으로 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를 비난한 쪽으로 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신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삶은 어떠하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피드백을 받죠. 거기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있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뭐 대놓고 하는 비난일 수도 있고 제스처, 눈빛 이런 그런 걸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무시해 버립니까? 아니면은 왜 그럴까 하고 자기를 돌아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습니다. 특히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기보다는 그 내면에서 찾고 내면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서 자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마음 공부하는 분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자기 비난으로 간다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톨레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추론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반성하는 건 필요해요. 반성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은 좋은 긍정심리 수행입니다. 쓴다죠. 쓴다. 내 욕구, 내 생각, 나의 인지작용, 그리고 인지작용, 생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욕구 생각을 잘 쓰는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을 잘 익히게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숙고하는 것은 훌륭한 긍정심리의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비우기만 하는 명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쓰는 긍정심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성 숙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성 숙고, 건강한 반성 숙고가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는 그것도 반추적으로 곱씹으면서 자기 비난에 빠진다면은 자존감이 떨어진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 톨레님은 어떤 통찰적인 추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그런 통찰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나?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죠.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난데 당연히 내가 옆에 사람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통찰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심리 수행에서도요. 우리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전체 그림이 19번에 있군요. 우리 긍정심리 수행에서 이 심상법이 있죠. 심상법 중에 자비 수행이 있습니다. 이 자비는 크게 나누면 자기 자비와 타인 자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첫 번째 자기 자비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해요. 어떤 분들은 그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요? 타인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종교인들의 경우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 자기 자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늘 어려서부터 뭐 교회 나가고 성당 다니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학습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해서 친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고 배려하는 그런 자기 자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오히려 그걸 부정적으로 이기적인 걸로 그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분들이 마음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불행한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요. 자기에 대해서 자비롭지 못하면요. 타인에게 대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 자비로움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지식의 4가지 중에 맨 마지막 4번째죠. 마음사회 이론. 마음사회 이론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내 속에는 여러 나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나가 다른 나들을 독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 사회에서는 어떤 내가 내 마음 사회를 독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재의 나가 때로는 다른 나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거는 눈에 띄잖아요. 아, 저 사람이 너무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갑질을 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부당하게 대할 때는 요즘은 특히 갑질한다고 꼰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금방 지적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스스로에게 꼰대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그 독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갑질하지 않습니까? 혹은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하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책에도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해요. 왜? 나도 사회거든요. 내 안에 있는 특정한 나가 다른 나들을 혹은 다른 나를 내 안에 나죠. 가스라이팅합니다.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기를 특정하게 나는 이런 못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그 못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자기 비하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가스라이팅이죠. 그거에 그 암시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다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할 때 마음사의 이론을 잘 숙지하는 것이 매우 요긴합니다. 그래서 마음사의 이론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나와의 관계.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래서 우리 톨레님은 이런 마음 공부의 기본 자세가 잘 잡혀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이런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분석할 줄 알고 그 최종 어떤 그 문에 도달했는데 그 문이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 문을 발견해야겠죠. 내가 나에 대해서 충분한 사랑을 못 주고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좀 그 불안하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까, 내가 불만족스럽다 그럴 때 보통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렇게 바깥에 대해서 항변을 할 텐데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자체가 마음 공부하는 분의 자세이죠. 그래서 자신의 불안, 두려움 등을 들어가 볼 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발견하고 이제 글로 이제
그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나에게 친절한가? 나에게 자비로운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사회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자주 쓰는 이 묵상법이죠. 웰빙 인지 기법에서 웰빙 인지 묵상에서 자주 쓰는 우리 몰바레 있지 않습니까? 몰바레. 몰바레. 몰바레를 통해서 자신의 동기를 천착하는 거죠. 진짜 내가 바라는 게 진짜 뭔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오늘 모두 강의에서도 그 동기에 대한 말씀했습니다만 자신의 건강한 동기를 찾아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비의 수행이 필요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 배려, 격려, 위로 이런 자기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돌레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데까지 이르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이 마음사이론입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나들이 힘들어하는가, 그 나들은 무엇을 바라는 나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사에서 그 각각의 나들은 특정한 욕구와 생각의 복합체입니다. 그런 특정한 욕구와 생각의 복합체에 우리가 어떤 그 동일시를 함으로써 그 하나하나가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는 특정한 동기와 인지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라나? 또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 나는 뭘 바라는 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를 돌아보게 되면 현명한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비도 진정성 있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내면에 대한 통찰, 그런 내면에 대한 통찰이 없게 되면은 그 자기 자비가 입으로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 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속에 이런 나들이 있고 이런 나들이 있고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이런 삶이고 하는 그런 내면에 대한 이해, 자기 내면의 동기와 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 내 마음이 사회이고 그 나들이 하나하나가 욕구와 생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진정성 있게 나를 위한 그런 자기자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자비는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스스로에게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자비 기원의 심상법뿐만 아니라 행법도 필요하죠. 자비행. 그러니까 인지적인 기법으로는 심상법으로 자기자비를 해주고 또 행법으로는 자기자비 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예를 들면 저한테도 해당됩니다만 저도 좀 월커홀릭 기질이 있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자기를 혹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충분한 여가를 주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요가를 좋아하면 요가를 배우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배우고 그런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기 웰빙 행동을 해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주는 자기자비 행위입니다. 자비행입니다. 자비행. 자기한테 주는 자기자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웰빙 행동을 해주라. 그것 자체가 자기자비 행위다. 그래서 단순히 자비 기원만이 아니라 자비 행으로서 자신을 보듬어주고 자신을 기쁘게 해주면 우리 종종 얘기하죠.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내 마음의 쌀독, 내 마음의 쌀독을 채우자.
그래서 뭐 거창한 뭐 자비 기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웰빙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쌀떡을 채우자. 그러면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인 자비의 마음도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톨레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에 대한 통찰을 잘하셨다. 다른 분들도 스스로를 통찰해 보시고 나에게 진짜 자기 사랑, 자기 자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에 이르시기 바라고요. 그걸 통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이겠구나. 그래서 그 웰빙 행동 등을 통한 자기 자비행 그리고 자비 기원으로 종종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톨레님 들으시고 또 조금 더 추가 질문이나 또 혹은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도 나는 행동의 수칙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거에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나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뭐 좀 횡포를 부리는 나가 음, 어떻게 뭘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저랑 대화를 많이 음,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야 인제 자비행이라고 하는 네. 게 훨씬 더 인제 음, 흡수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되겠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루이스 헤이의 책을 보면 뭐 치유라는 책에서 보면 자기 "나는 나를 사랑해." 뭐 그러면서 확언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사실 와닿지 않았거든요. 음, 너무 그 양반은 '참 좋은 인생 살았으니까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이게 입만의 그 연불로 끝이는 경우가 음, 많았었는데 이게 인제 '저랑 좀 더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음, 수칙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약간의 그 수칙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음, 인제 그 연결고리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역시 그걸 네. 풀어 주셔서 이제 도움이 많이 네. 됐습니다. 네. 한번 네. 더 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네. 대화를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비우기만 하는 명상법만이 아니라 이 생각을 잘 쓰는 이 긍정심리 기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웰빙인지로 몰바레를 좀 하시다 보면 그 독재 나를 조금 그 설득할 수 있는 지혜나가 특히 웰빙인지를 통해서 지혜나 이 자비행을 통해서 자비나 나가 양성되게 됩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 나들이 사는데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올바른 그런 생각을 사용함으로써 지혜로운 나를 기를 수가 있죠. 그 선생님이 지금 잘 숙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숙고해 보시다 보면 그 독재 나도 내가 바라는 게 단순히 압박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지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지 바르게 이해하면 바른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마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발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 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 독재나도 원래 뭐 그렇게 독재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금 이제 우리 톨레님이 잘 숙고해 보시다 보면 단순히 윽박 지르고 하다 보면 자기 비하로 가게 되는구나. 마치 자식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한테 제일 모진 소리 해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 자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잘 숙고해야 돼요. 그 나와의 관계에서도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자신을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잘 숙고하시게 되면 네, 바른 방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때로는 모른 척 해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방법이 이것이 진짜 올바른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비 기원은요, 그냥 입으로만 해도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진정성이 실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와 같은 바른 숙고를 통해서 자비 기원을 하게 되면 더 진정성 있는 자비 기원이 되죠. 그래도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이 돼요. 건강한 습이 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샤론 살츠버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명상 수행자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있는데 그분은 자비 수행으로 유명해요. 그 자비 수행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몸이 아주 덩치가 좀 이렇게 둡둡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젊은 시절에 그 미얀마 그때 버마인가요? 거기서 수행을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그때 공부하신 분들이 태국이나 버마, 미얀마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제 동부에서 그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인가요? 그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수행도 하고 그러는데 한때 또 이렇게 스님들 안거하듯이 이제 동안검 이런 거 하듯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데 조금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좀 티격태격하고 좀 먼저 나가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기도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도 짐 싸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자기 소품들을 정리하다가 그 병을 하나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탁 깨져 버렸다는 거죠. 그 순간 습관적으로 아 이런 바보 같으니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idiot 그랬을까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비 수행 이 자비 기원을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평소에 자기 혐오적이고 자기 비난적이고 자기를 좀 낮춰보는 그런 게 습관적으로 있어갖고 이디엇 이런 바보 같으니 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또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오래 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꾸준히 자비견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해. 그렇지만 사랑해. 날 사랑해. 이게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수행이 뭐가 작동하네. It works. 작동하네. 된 거죠. 그래서 짐 싸갖고 나오려다 말고 다시 거기에 앉아서 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될 만큼 자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는 사이에 그 자비의 말이 습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속말이든 겉의 말이든 그 습관된 분들은 자비 기원을 자꾸 하시다 보면 잡생각도 안 하게 되고 명상이 잘 안 맞는 분들은 자비 기원을 하십시오. 아, 나 명상 잘 안 돼. 그럼 자비 수행하세요. 명상 수행은 안 돼도 자비 수행은 쉬울 수 있어요. 계속 노는 입에 연불이라고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자기를 위해서 빌어주고 타인을 위해서 빌어주세요.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나와요. 속말로도 겉말로도 그런 사랑의 말이 자비의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한 분 우리 톨레님과의 대화만으로 그 질의응답 시간이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르게 질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톨레님도 제가 지난 시간 채팅창에 남긴 거 보고 기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질문이 있었는데 말씀 못하신 분은 이따가 1분 정도 마무리 명상 후에 채팅창에 또 소감과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분 마무리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천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감 있으시면 네. 질문도 있으면 해주시고요. 네. 저한테만 보내주신 분도 있고, 네.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좀 있죠. 네. 그런 분들은 특히 오늘 강의를 또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비난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마치 지옥에서 온 보스처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방법론이 중요하죠. 목적이 중요하다고,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도 목적 못지않게 바라야 됩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네. 별칭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좋습니다. 네. 김 선생님, 네.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나에게 왜 그래라고 친절하게 물어봐야겠다는 말씀.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친절하게 물어봐 주는 거. 뭘 바래? 이렇게 조용히 뭘 바래? 이런 게 아니죠. 뭘 바래?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 주십시오. 뭘 바래? 스트레스 경험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뭘 바래? 이렇게 다정하게 물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김 선생님. 별빛님, 사회생활이 좀 더 힘들게 된 것도 자기 비난하는 나를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는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 더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긍정심리 기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죠. 자기 비난하는 것도 여러 나 중에 하나인데 난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자.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내가 좀 덜 부끄러워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톨레님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톨레님은 저를 사랑하는 물고가 트인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 선생님, 상대방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내 마음도 함께 더 챙겨주는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쌀떡을 채우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마음 챙김이 뭡니까? 내 마음을 보는 것, 자신 반조가 마음 챙김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 긍정심리 함께 하면 좋죠. 네, 백 선생님 말씀 고맙고요. 니르님 독재의 날을 무작정 비난하지 말고 멀바레를 물어봐야겠네요. 자기 자비 이전에 멀바레를 좀 더 하는 한 주를 보내자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르님. 네, 이 선생님 고맙고. 네, 그 책과 함께해서 박 선생님 좋습니다. 네. 또 이 선생님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건 아닌지 하는 질문이 와닿았다고 하는군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 선생님, 늘 해야 할 일에 제 자신을 힘들게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을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먼저 하시다 보면 그런 그것이 주변 사람한테도 자연스럽게 넘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생님, 불편함 올라올 때 멀바레로 내 마음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또 정 선생님, 과거보다 더 성장한 것 같은데 더 두렵고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자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네, 교수님 명언이라고 하셨네요. 멀바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소감까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주 또 마음 공부하시면서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